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수동은 단순한 핫플레이스를 넘어 강남 3구를 위협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자 빌딩 투자 시장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상권 구조부터 빌딩 시장 가치,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수동 완전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프리미엄 빌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탑빌딩에서 준비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 전문 중개사 수십 명이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매입부터 매각, 운영까지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출 조건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 임대차 재계약 관리, 시설 운용 및 유지 보수까지 자산가치 상승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수동 상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성수동 상권 빌딩 시장 통합 분석 리포트로 2026년 6월 기준 프라임 리테일 매장 619곳을 전수조사하고 성수동을 4개 핵심 세부 권역으로 나누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평균 매매 평당가인데요. 평당 1억 6,768만원으로 이미 서울 최고가 상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권 구조 분석부터 빌딩 투자 전략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권역별 통합 가이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수동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동은 뚝섬역과 성수역, 서울수벽, 이 세 개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크게 북성수, 남성수 아뜰리에길, 그리고 메인 상권인 연무장길,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플래그십 매장과 쇼룸, 팝업 스토어들이 이 권역 전반에 걸쳐 밀집해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은 삼표부지와 삼표근로 버럼부단지입니다. 이곳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1에서 4지구로 약 16만 평 부지에 9,430세대 규모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성수동 상권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같은 지도를 이번엔 신생 패션 브랜드와 대형 해외 패션 브랜드 분포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브랜드들 역시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북성수와 아뜰리에 길로 점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잠시 후 살펴볼 자본 이동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동 상권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상권 구조 분석입니다. 4대 권역의 업종 분포와 자본 이동 메커니즘, 그리고 무신사가 촉발한 버티컬 클러스터링 현상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동은 과거 공장과 창고가 밀집했던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 팝업 스토어, 플래그십 매장, 전시, DIY 체험이 결합된 서울 대표 체험형 상권으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팝업 스토어의 성지입니다. 샤넬, 디올, 젠틀몬스터 같은 글로벌 브랜드부터 국내 신진 브랜드까지 수시로 팝업을 오픈하고 단순 판매가 아닌 게임, 포토존, 특별 전시 같은 몰입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대기줄이 일상이 될 정도로 MZ세대의 핵심 소비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맞춤형 뷰티 패션 아지트입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맞춤 향수 조향, 립스틱 제작 같은 체험형 뷰티 공간이 밀집해 있고 전문가 진단과 DIY 제작이 결합되면서 재방문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색적인 공간 재생입니다. 연무장길과 뚝섬역, 서울숲 일대의 붉은 벽돌 창고들이 카페, 편집숍,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되면서 인더스트리얼 감성과 예술이 결합된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유동인구가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인 거죠. 이제 4대 권역의 업종 분포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619개 매장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메인 상권인 연무장길은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와 대기업 플래그십이 장악하고 있고 패션이 32%, 카페가 15.6%를 차지합니다. 배우 골목인 남성수이면은 트렌디한 로컬 F&B와 인디 라이프 스타일 매장이 특징인데 카페가 43.1%로 압도적 1위, 패션이 22.1%로 뒤를 잇습니다. 아뜰리에 길은 스페셜티 커피와 니치 브랜드 쇼룸이 몰려있는 곳으로 카페 38.6%, 패션 21.2%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성수는 신진 디자이너 쇼룸과 복합 F&B가 특징인 중공업 지역인데 특이하게도 패션이 46%로 1위, 카페가 40.6%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다른 권역과는 확연히 다른 업종 구조죠. 각 권역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무장길,
메인 상권은 글로벌 하이엔드와 대기업 플래그십, 대형 단기 팝업 스토어가 테넌트의 중심이고 대로변에 인접해 전면성과 가시성이 극대화된 구조입니다. 패션과 카페 비중은 32대 15 수준입니다. 남성 수이면은 트렌디한 로컬 F&B와 인디 라이프스타일 숍, 신생 패션 쇼룸이 중심이며 다세대 주택 이면 골목에 위치해 연무장길 배후 동선과 직결되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카페와 패션 비중은 43대 22입니다. 아뜰리에 길은 스페셜티 커피와 디저트숍, 니치 컨템포러리 브랜드 쇼룸이 중심이고 단독주택과 빌라를 개조한 공간이 많아 골목길 정취와 마당, 테라스를 보유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페와 패션 비중은 39대 21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성수는 신진 디자이너 쇼룸과 고감도 대형 복합 F&B, 편집숍이 중심이며 중공업 지역 특유의 넓은 면적과 높은 층고를 가진 공장형 내부 구조가 특징입니다. 패션과 카페 비중은 46대 40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권역별로 업종과 자본이 분화되고 있을까요? 이건 푸시 앤드 풀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푸시, 즉 연무장길 메인 상권에서 밀려나는 힘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 월 단위 단기 팝업 임대가 고정 임대보다 캡레이트, 즉 자본 환원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생 브랜드는 고정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자본력이 약한 브랜드일수록 연무장길 1층 진입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풀, 즉 대안 권역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분명합니다. 북성수는 넓은 1층 공장형 구조와 무신사 인프라의 시너지가 있고 아뜰리에 길은 구옥 감성과 F&B 집객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수이면은 연무장길의 배후 완충 수요와 실구매 동선을 갖추고 있어 이른바 디깅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골목 후면 쇼룸까지 목적 방문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생 브랜드들은 연무장길에서 밀려나 북성수, 아뜰리에 길, 남성수 이면으로 흡수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수동 상권이 4개 권역으로 분화된 근본 원인입니다. 성수동 상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무신사의 오프라인 버티컬 전략입니다. 첫째, 의류에서 라이프스타일 상권으로의 전환입니다. 무신사는 카테고리를 잘게 쪼개어 전문 매장을 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소비자의 방문 목적이 더욱 뾰족해지고 성수동 전체가 마치 거대한 백화점의 각층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둘째, 대안 입지 가시성 가이드라인입니다. 무신사는 비싼 연무장길 외에도 북성수와 성수역 북단의 앵커 매장을 열고 있는데 덕분에 신생 브랜드들이 무신사 인근에 임차할 경우 권역이 낙후됐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평당 매출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가방, 스니커즈, 뷰티 같은 카테고리는 촘촘한 벽면 렉 설계로 좁은 평수에서도 막대한 상품 노출이 가능해서 높은 임대료 리스크를 영리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바로 버티컬 클러스터링입니다. 자파와 뷰티 신생 니치 브랜드들이 무신사 매장 인근으로 자연스럽게 집적되는 현상인데 이것이 바로 성수동 빌딩 가치 상승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 구조를 살펴봤다면 이제 파트 2, 빌딩 시장 가치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당가와 거래량, 수익률 핵심 지표부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가치 로드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성수동 빌딩 시장입니다. 평당가 추이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20년 평당 3천만원이던 것이 2021년 5,500만원, 2022년 8천만원, 2023년 9,500만원, 2024년 1억 3천만원을 거쳐 2025년에는 평당 1억 6,768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년 만에 5배 이상 오른 겁니다. 특히 2025년 11월 실거래 기준 연무장길 최고가는 평당 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실률은 3.4%로 서울 6대 상권 중 최저 수준이고 이는 2025년 1분기 C&W 코리아 자료 기준입니다. 임대 가격 지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9.2% 상승하며 서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2에서 3% 수준인데 대출금리는 5에서 7%에 달해 이른바 역마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서울 꼬마 빌딩 거래액은 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자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수동 빌딩 가치를 밀어올릴 동력은 무엇일까요? 6대 핵심 호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입니다.
약 2,000평 규모의 1,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하는 국내 최대 단일 패션 매장입니다. CJ 대한통운 부지의 독립 건물로 들어서는데 유동인구 폭증으로 인근 빌딩의 임대 수요와 가치가 동반 상승할 전망이고 앞서 말씀드린 버티컬 클러스터링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삼표레미콘 부지 79층 복합단지입니다.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44.8만 제곱미터, 공공기여만 6,054억 원 규모입니다. 최고 79층 높이의 업무, 숙박, 문화, 유니콘 창업허브가 들어서는데 2026년 2월 5일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다. 아뜰리에 길과 서울숲 인접 빌딩이 직접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셋째, 준공업 지역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되는데 임대료 안정협약을 체결하면 1.2배 추가, 붉은 벽돌 건축을 하면 건폐율 10%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158만 제곱미터가 대상이고 높이도 84에서 120m까지 완화되어 신축이나 개발형 투자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넷째, 크래프톤 타운, 옛 이마트 부지 개발입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했고 지하 8층에서 지상 17층 규모로 2026년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IT 창업 허브 기능으로 고소득 종사자 유입이 예상되어 고급 상권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플래그십 입점 러시입니다. 디올, 프라다 뷰티, 딥티크, 시로 등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는데 10대에서 30대 여성 유동인구가 36%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실률 3.4%로 서울 최저를 유지하며 브랜드 집적이 임대 수요와 지가를 동반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입니다. 현재 2.5%로 동결된 상태지만 IBK 투자증권 등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bp씩 추가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앞서 말씀드린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면서 임대 수익형 투자 진입 여건이 개선되고 매수세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호재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집니다. 2026년 2분기에는 무신사 메가스토어 효과가 가시화되고 2026년 하반기에는 3표 부지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2027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2028년에는 크래프톤 타운이 준공 전후 시점을 맞이합니다. 이 로드맵을 권역별로 적용하면 전망이 확연히 갈립니다. 연무장길은 매각 또는 단기 팝업 롤링 운영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팝업 수요가 지속되면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5%까지 오를 수 있지만 공실이 발생하면 15에서 20%까지 조정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북성수는 연 10에서 15% 상승이 기대되는 지금이 골든 타이밍 구간입니다. 무신사 앵커 효과와 사옥 수요가 상승 요인이지만 경기 침체 시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하방 리스크입니다. 남성수 이면은 연 8에서 12% 상승이 전망되는 저평가 선별 매물을 공략할 구간입니다. F&B의 2차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승 동력이지만 연무장길 공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뜰리에 길은 3표 착공 이후 가속 상승이 기대되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최우량 입지입니다. 2028년 준공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발이 지연될 경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SWOT 분석으로 종합해보겠습니다. 강점, 스트렝스스입니다. 평당 1억 6,768만원으로 강남 역삼동을 추월하며 대한민국 브랜드 한 번지로 자리 잡았고 4대 권역 분화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무신사 앵커 효과로 패션 버티컬 클러스터링이 완성됐고 글로벌 브랜드의 팝업과 플래그십 수요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약점, 잉리시즈입니다. 임대 수익률 2에서 3%의 대출금리, 5에서 7%인 역마진 구조가 가장 큰 리스크이고 연무장길은 이미 평당 4억 원 고점을 찍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북성수는 준공업 지역 특성상 공장이 혼재돼 있어 인프라가 부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로컬 소상공인 이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기회, 아퍼투너티즈입니다. 3표 79층 복합단지가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되면 직접 수혜가 예상되고 크래프톤 타운 조성으로 IT 창업 고소득 종사자 유입도 기대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무신사 메가스토어 개장에 따른 유동인구 폭증 효과도 기회 요인입니다. 위협, 스레츠입니다. 금리 역마진이 장기화되면 자본 차익에만 의존하는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연무장길 공실률이 5%를 초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경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 가능성, 그리고 상권 과열에 따른 임차인 부담 가중과 이탈 가속화도 경계해야 할 위협입니다. 마지막 파트 3, 통합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권 분석과 빌딩 가치 데이터를 결합해서 권역별 최적의 투자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액션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첫째, 연무장길 메인은 보유자라면 EXIT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평당 4억 원 고점에 도달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거나 단기 팝업 롤링 운영으로 전환해 고정 임대 대비 1.5배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확인되면 재진입하거나 그 전에 매각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북성수와 남성수이면은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적극 매수를 추천합니다. 30년 이상 된 구옥을 매입한 뒤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밸류에드하는 전략인데, 북성수는 사옥이나 편집숍 복합 용도로 무신사 인근 500m 이내를 우선 검토하고, 남성수는 1층에 앵커 F&B를 두고 소형 쇼룸으로 분할 임대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셋째, 아뜰리에 길은 3표 착공 전 선점이 핵심으로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2026년 3표 착공 전 매입이 최적의 타이밍이고, 서울숲 인접 구옥 감성 공간의 니치 브랜드를 임차시키는 방식입니다. 넷째, 자금 구조 측면에서는 역마진 구간인 만큼 레버리지를 절제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4에서 7%가 수익률 2에서 3%를 웃도는 상황이므로 자기 자본을 4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고, 기준금리가 2.0%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을 매수 적극화의 트리거로 삼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연무장길 공실률이 5%를 초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경보로 받아들이고 2030년 3표 준공 전후로 엑시시나 장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매수 타이밍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무장길 메인은 평당 3.5에서 4억 원, 수익률은 2% 이하로 신규 매수는 보류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플래그십을 독점하고 있고 팝업 임대료가 하루 1천만 원에 달할 만큼 매력적이지만 평당 4억 원의 고점 부담과 역마진 구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팝업 롤링 운영이나 매각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남성수이면은 평당 1에서 2억 원대, 수익률 3에서 4%로 선별 매수 기회가 있는 구간입니다. 연무장길의 배후 완충 수요와 2차 젠트리피케이션이 기대되지만 대로변 가시성 부족과 중간 수준의 임대 안정성은 감안해야 합니다. 부옥을 매입한 뒤 파사드를 리모델링하고 복합 임대로 운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북성수 준공업 지역은 평당 0.8에서 1.5억 원, 수익률 3에서 4%로 전략적 매수 기회 구간입니다. 준공업 구옥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고 무신사 앵커 효과도 누릴 수 있지만 공장이 혼재된 환경과 공실 리스크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옥 수요를 타깃으로 한 신축, 무신사 인근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뜰리에 길은 평당 1.5에서 2.5억 원, 수익률 2.5에서 3%로 장기 보유 우량 구간입니다. 서울숲과 인접하고 3표 79층 개발에 직접 수혜권에 있지만 이미 일정 수준 가격에 반영돼 있어 단기 차익은 제한적입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3표 착공 전후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대 권역 분화와 자본 재편입니다. 단일 메가 상권이었던 성수동이 연무장길, 남성수, 북성수, 아뜰리에 길 4개 권역으로 분화되면서 권역별로 임차와 투자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무신사 버티컬 클러스터링입니다. 초전문 카테고리 매장이 확산되면서 성수 전역이 거대한 백화점처럼 작동하고 있고 인근 빌딩의 임대 수요와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당가는 강남을 초월했지만 역마진 구간에 있습니다. 평당 1억 6,768만원으로 역삼동을 넘어섰지만 임대 수익률 2에서 3%가 대출금리 5에서 7%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자본 차익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3표 79층과 크래프톤 타운 같은 대형 호재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되는데 아뜰리에 길과 북성수는 착공 전 선점이 지금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성수 권역 내 프라임 리테일 619개소 전수조사와 빌딩 시장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5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성수동은 이미 강남을 추월했습니다. 평당 1억 6,768만원으로 역삼동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브랜드 한 번지로서 자본 재편이 진행 중이고
상권과 빌딩 가치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둘째, 4대 권역 분화는 곧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의미합니다. 연무장길, 남성수, 북성수, 아뜰리에길 각 권역은 업종 비중과 테넌트 특성, 공간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무신사는 성수동의 앵커 테넌트입니다. 버티컬 클러스터링 효과로 인근 500m 빌딩은 패션에 관심 있는 고객의 동선을 보장받고 메가스토어 개장으로 이 효과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넷째, 연무장길은 고점, 북성수와 남성수는 기회입니다. 메인 상권은 평당 4억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도달했지만 상권이 분화되면서 저평가된 권역으로 2차 상승 파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북성수와 남성수 이면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섯째, 3표 79층 개발이 최대 호재입니다. 2026년 착공해서 2030년 준공되는데 아뜰리에 길이 직접적인 수혜권에 있습니다. 착공 전 매입이 최적의 타이밍이며 자본 차익형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성수동 상권과 빌딩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성수동 투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문의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